원희룡 지사가 당선 직후 야당 후보의 정책 공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약 실천 계획에서는 이 같은 약속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도 허술해 관피아가 중소업체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우도에서 사륜 오토바이인 ATV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자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2014 강정 생명평화대행진이 전국의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선 직후 야당 후보의 정책 공약도 검토하겠다면서 이른바 정책 탕평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되자 이 같은 약속이 사라져 무늬만 협치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신구범 후보의 공약과 도민 제안 등을 검토해 123건의 정책 과제를 원희룡 도정에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면세점 인허 가권의 제주도 이양과 천원버스 정책 등 파격적인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아마 새도정이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검토의 과정들, 공약 이행 절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장단기 과제라든지. 하지만 원 지사가 공언했던 정책 탕평은 사라지고 인수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검토 대상 사업을 당초 선관위에 등록한 원 지사의 공약으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인수위 정책 과제를 제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선거 기간 도민 사회와의 약속보다 매니페스토 평가를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의 약속 이행만을 위한 공약은 매우 협소한 것이고요. 따라서 인수위를 포함해가지고 선거 기간에 도민과 했던 약속 모두를 포괄해서 공약을 이행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도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도 받아들이겠다던 약속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지면서 원희룡 지사의 협치가 공연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시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시장의 주택 건축과 관련한 특혜의 의혹에 대해 특별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레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주택 건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규명돼도 당시 민원인 신분인 이 시장에 대한 행정 처분은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처분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지훈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감사 결과가 이 시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이 퇴직한 공무원이 차린 업체에 관급 공사를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급 공사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허술해서 관피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청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 내역. 660건 가운데 65%인 42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공사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공사가 아니라 용역 사업으로 간주한 겁니다. 용역 사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수억짜리 사업도 여러 개로 쪼갠 뒤 수의 계약을 하고 있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대양립 처리라든가 대공사는 어차피 규정에 딱 박아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뭐 5,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이제 2번 내지 3번으로 쪼개게 되면은 한 업체에다가 이제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퇴직한 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허술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2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혀 없어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중소업체에 취업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 업체는 연간 거래액이 3억 원에 불과하고 퇴직 공무원은 6급이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고 이제 충분히 퇴직한 후에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보면 이러한 규정은 좀 약간 이제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결국 허술한 제도와 쪼개기 발주를 이용해 관피아들이 중소업체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륜 오토바이, ATV 대여업체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대여업체들이 불법으로 주차한 ATV가 인도까지 점령하자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섬 우도. 관광객들이 도착한 선착장 주변에는 사륜 오토바이, ATV 대여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손님을 끌겠다며 가게 앞에 ATV를 세워놓는 바람에 관광객과 주민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도를 확실히 표시를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인도 안으로 걸어오게끔 하면은 이 차량들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사고 날 우려가 좀 없다는 거죠.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대여업체 앞 인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황색 차선을 그려넣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 투입됐지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안에 식사도 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지금.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냐. 우리는 올려놓고 장사하면 지네는 다 꺼내놓고 장사해요. 그럼 우리만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될 수 없으니까 같이 그냥 하는데. 우도에서 영업 중인 대여업체는 모두 12곳. ATV와 오토바이는 1000여 대에 이르고 지난해 2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천진항 광장에서 소라축제 구간 한 220m 구간에 우선 주정차 정지구역을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도색을 하고 행정당국은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 미래비전 계획 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이 편성된 제주 미래비전 계획 용역 사업과 관련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법정 계획과 관계가 모호하고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국 컨설팅 업체의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드림타워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다음 달 8일 교통 영향 분석과 사전 재난 영향 심의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의 시민단체 회원과 각계 인사들이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며 제주도청에서 강정마을까지 4박 5일 동안의 도보 행진에 나선 겁니다. 이제라도 그 강정의 정당함이나 또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지지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것입니다. 현재 자행되는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행진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등도 참여했고 아랍의 민영 방송사인 알 자지라도 취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 강정마을에 도착한 뒤 망민 공동회와 평화기원 방사탑 쌓기, 범국민 문화제에 참가합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놓고 강정마을회와 물밑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새 도정이 출범한 뒤에도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인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정책 연구 자료를 통해 인천 항로의 여객선이 중단된 이후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2, 3일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원자재와 포장자재 등의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선 요금과 물류비가 오르고 지난 5월 이후 여객선 이용객도 40%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인천시와 공조해 하루빨리 인천항로 여객선을 재취항시키고 선박금융과 선박공유제 등을 통해 노후 여객선을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축협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와 운영, 축산 분뇨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축산 농가의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성민 교육감이 학교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오후 제주 영송학교를 방문해 등하교 안전지도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통학버스 운행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 제주 동초등학교를 찾아 태풍 피해 사례 보고를 받고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5회 제주 MBC 오라베 전도 주니어 골프 대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 내 초중 고등학교 선수 43명이 출전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스트로크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가격이 폭락한 넙치를 제주도가 수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양식 수협의 자체 수매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산물 가격 안전기금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넙치를 수매할 방침입니다. 또한 넙치 생산 총량제 용역을 실시하고 양식장 신규 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넙치값은 1kg에 지난해보다 30% 떨어진 8,500원 수준에 머물러 해수어류 양식 수협은 10억 원을 들여 100톤을 수매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한 협약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 방안 제안을 비롯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주관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